근데 이제 보통 만약에 우리 애가 이제 수학을 너무 잘한다. 그럼 고민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기량 차이가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일부 학교를 제외해놓고 나서는 중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쉽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미 이제 1학년을 보내셨으니까 알겠지만 중학교 때는 100점이나 하나 정도 틀렸던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충격적인 점수를 받아갖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얘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경우의 친구들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1학년 때 이번에 시험을 봤더니 1년 정도 시험을 봤더니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고 어려운 문제 안 됐다는 문제가 되게 많고 그래서 보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되게 빨리 풀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제가 이제 소개를 자료와 함께 보내드릴 텐데 그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 그리고 상담이 제일 잘못 들어가는 상담 중에 하나가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의고사를 봐갖고 시험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딱 50분 동안 시간 재갖고 우리 애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어머니들의 요청이 있는데 그게 가장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날 50분 동안 모의고사 봐갖고 시험 보는 연습한다고 절대로 속도가 빨라지질 않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뭔가를 좀 알고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계속 50분 동안 시간 내갖고 봐봐야 계속 못 풀는 건 계속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발전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이제 자료와 함께 말씀드릴 텐데 여전히 이제 내신 100점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내신 수학은 네모 이렇게 해놨는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신 수학에서 100점 맞고 싶다. 그러면 내신 수학은 수학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학원컨대 또 학생들한테도 되게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 시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전적으로 사교육을 한다는 것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 공부를 가르치는 관점. 그 관점에서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가 바로 내신 수학. 여기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100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 좀 이제 똘똘하다고 싶은 어떤 남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통 시험 끝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요. 그 집에 와서 풀어봤더니 풀리더라. 왜 그때 시험장에서 안 풀렸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능 100점, 수능 100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때마다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 비단 그 작년하고 올해 다 수능 이과 가형에서 보면 1등급 컷은 다 92였어요. 90이었는데 막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맞은 친구들이 이과에서 655명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3명밖에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게 포인트냐면 수능에서 이제 100점을 맞느냐 못 받느냐 요거는 거의 대부분 약간은 그 난이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655명이라는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전체 학생들을 봤었을 때. 그럼 이제 대치동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막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가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쯤 가면 뭉치자 시대인재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 뭘 하냐면 서바이벌 모의고사 봅니다. 그럼 1회당 막 12만 원인가 막 수강료를 내고 한 교실에 한 200명씩 딱 때려박고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30번 문제 하나 맞겠다고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럼 한 교실에 200명에서 300명씩 박아놓고선 그런 반이 한 10개 이상이 돌아가요. 그러면 대치동에서만 2,3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듣는데 그럼 그걸 듣는다고 해서 막상 걔네들이 30번을 다 맞췄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내신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 과목이어서 좀 어려운 디자인의 문제를 하더라도 내신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것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보자마자 문제풀이가 나와야 되는 것. 역시나 수능도 보면 100점을 맞으려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30번 문제 풀려면 기본적으로 29번까지는 70분 이내에 문제풀이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30번 문제를 풀려면 아주 운 좋게 보자마자 땡 나는 어떤 느낌표가 와서 5분 안에 푸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에 고민 시간이 들어가요. 그게 이 30번 문제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지가 게으르지 않게끔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학원이든 다니면 다들 이제 92점 베이스로 다 깔고 가게 되어 있어요. 문과든 이과든.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3월 달에 봅니다. 그럼 96점 받았어요. 4월 달에 봤더니 96점 또 받았어요. 6월 달에 봤더니 좀 92점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계속 1등급은 받고 있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계속 1등급 받고 있죠? 갈증이 생기죠? 뭘 맞고 싶죠? 30번 맞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 다 뭉쳐요. 이제 시대인재로. 와. 이제 시대인재 원장님 돈 확 보는 거죠. 다 뭉치는데, 그래서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뭐냐면, 수능에서의 100점은 뭐냐면, 30번 문제를 진짜 맞고 싶으면 30번 문제에 관련돼 있는 유사문항, 그렇게 그런 난이도에 대한 문항에 대한 훈련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29번까지를 70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이나 중상 정도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기계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이 항상 계속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그놈의 한 96점쯤 맞던 친구들이 100점 맞겠다고 어떤 난이도만 하냐면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30번은 맞아요, 걔가. 근데 중간에 어설프게 한 17번, 26번 이런 데서 하나씩 틀리면서 중상 정도 난이도도 지가 계속 안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얘네들한테 측정하는 거는 수학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인터넷에서 말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문제가 정말 쓰레기가 됐네, 나빠졌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문제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하는 공부는 그냥 뭘 하는 거냐면 수학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럼 거기에 맞춘 어떤 공부의 패턴들이 잡혀 있어야 올바르게 100점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제 저희 학원 계속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어머니들 다 가시겠다고 가시겠지만, 이게 맨 막판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0점 맞추겠다고 해서 7월 이후에 너무 초고 난이도 문제 위주로만 학습을 했다가는 그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점 못 맞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 간간히 두 해마다 한 해씩은 그래도 100점 맞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에 제가 훈련시켜 놓은 게 항상 그거거든요. 중상 난이도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풀고 70분 이내에 무조건 29번까지 풀게끔 훈련시켜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30번 문제를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게 가장 올바르게 학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험 공부를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시고, 내신 수학이든 아니면 수능 수학이든 기본적으로 그 속도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속도는 어떻게 올리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담 중에 제일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 딸은 수학만 잘하면 정말 전교권인데, 그 이게 뭐냐면 뭐 아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는 정말 다른 과목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수학 때문에 참 돌아버리겠다. 그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시키는 건 정말 열심히 잘하죠. 그러니까 타 과목 성적이 잘 나와요. 아주 성실합니다. 근데 정말 시키는 것만 잘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숙제만 잘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복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제 수학만 잘하는 수학만 잘하면 좋은 타 과목은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의 특징이 필기머신들이에요. 그 칠판에다 이제 강사들이 뭔가를 막 쓰면 아주 그냥 예쁘장하게 필기도 하고 집에서 한 번쯤 다시 또 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게 필기로 끝난다는 게 항상 문제예요. 머리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딱 어떤 하나의 테마가 있어요. 한 테마가 있으면 그냥 팔짱 끼고 수학 문제를 푸는 이전에 팔짱 끼고선 이게 이랬었고 저랬었고 이랬었고 이러면서 한 5분씩만 고민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성적이,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친구들 중에 성적이 급격하게 수학성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지금 저처럼 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친구들은 정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머님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상담을 해요. 그럼 우리 애가 뭐 기본 정석을 한 권 했는데요. 뭐 실력 정석을 했는데 이러십니다. 근데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이라는 책은 문제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옛날에 그걸 한번 돌렸어요. 돌리긴 왜 돌립니까? 책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책은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한 동시에 뭐 어떤 과정을 밟았을 때 우리 애는 옛날에 센수학으로 했었어요. 우리는 센수학하고 일품으로만 했었어요. 완전히 잘못 시키시는 거예요. 문제집이라는 게 있고 기본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물론 저희 학원은 이제 정석을 쓰니까 제가 이제 정석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정석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등의 기본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문제집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처음에 어떤 개념을 배워나가는 단계에서 그냥 문제집으로만 개념을 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르쳤던 선생 자체가 애시당초가 뭐냐면 가르칠 개념이 매우 빈약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내용이 적으니까 띵! 그리고 하루 종일 문제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시당초. 그래서 일단 보면 그 개념서를 딱 배웠다라고 하면 필기를 하겠고 정석책이 있다. 그럼 정석책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서들도 보면 기본서라 하면 앞에 책 앞에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그걸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읽어가면서 수업 들었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싸움인 거고, 그래서 정말 시키는 걸 잘한다고 했었을 때 숙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습하라라고 학습 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줬을 때 그 시킴을 잘하는 학생들은 비약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걸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켜도 그냥 본인이 하던 패턴 그대로 그냥 문제만 풀고 틀린 거는 삼각형 표시하고 답지에 맞았나 안 맞았나 이 방법을 그냥 계속 고수를 하면 어차피 학습하는 방법이 계속 똑같으면 성적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어느 정도 좀 교체가 되면 그런 친구들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